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교육을 퇴신했습니다. 이런 제가 세상을 살아가며 질타와 무시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고 믿지 못할 반전을 담은 사연이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마음 많은 부자인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을 그리고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기초수급자로 지내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과 쌀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배를 굶는 일은 없었답니다. 이런 제가 17의 나이에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한 이유는 제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돈을 벌 목적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일찍 보여드리고 싶어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반도체 공장에서 단순직으로 일했는데 공정이 매우 간단해서 어려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티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명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며 그걸 깨우치게 되었죠. 몇 달 동안 고생을 해보니 돈을 버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고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하는 일을 더 넓은 시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공부를 시작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연구를 혼자서 해보았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고 회사를 세운 대표님의 논문을 찾아서 읽기도 했답니다. 비록 학력이 짧고 배움을 남들보다 부족하게 받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큰 흥미를 느끼고 있던 저는 반도체를 아주 깊이 알게 되었고 응용하는 방법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 무작정 찾아가 제가 응용한 반도체 제작 방법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가져다 드렸죠. 그때 개발팀 직원들은 무시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확인하고 나서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회사의 높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려가게 되었는데 제가 응용한 반도체 제작 방법에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다만 시도는 좋았지만 제작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이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가려는데 회사 대표님이 저를 개발팀으로 스카우트하라는 믿을 수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의 노력이 통한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개발팀으로 옮겨 몸보다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부서로 옮기자 연봉도 앞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 제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가분한 처사였죠. 그렇게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으며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 세월이 5년 정도 흐르자 꽤나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어 있더군요. 더불어 다른 회사에서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왔답니다. 여러 차례 거절하고 지금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님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더 크고 넓은 곳으로 가서 꿈을 크게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큰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이 같은 결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큰 회사의 개발 프로그램 담당을 하며 일을 이어갔는데 그곳에서 운명 같은 사랑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명문대 출신에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고 최연소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거나 구내식당에서 마주치는 직장 상사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사석에서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만났더니 저도 모르게 그의 여자가 되어 있더군요. 저희 두 사람은 회사에서 연인이라는 걸 공개하고 매우 편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이가 저와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한 번도 감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년의 연애를 끝으로 예상했던 대로 그이와 저는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가분한 사람이어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그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엘리트 남편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발랐으니 더 따질 필요 없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성품이 얼마나 훌륭하시던지 저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은 하나도 보시지 않고 오롯이 저의 내면만을 봐주시며 며느리로 받아주셨답니다. 이렇게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유부녀가 되었고 신혼을 만끽하며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한 직장에 같이 출퇴근을 하며 일과 사랑을 함께했죠. 무탈하고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심했을까요? 저에게도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보다 일찍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시누이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며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몇 번 만나보긴 했지만 친해지지 못해서 대화를 거의 나눠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입에 모탈을 단 수다쟁이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시시콜콜 떠드는 사람이었죠.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보기 좀 그랬는데 저와 조금 친해지자 그 생각 없는 말을 저에게 실컷 떠들었답니다. 제 학력을 뒤늦게 전해 들었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떠들더군요. 옳게 중졸이라며 고등학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지질이 못 살아서 그런 거야? 네?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머, 옳게. 자네야 괜찮겠지만 우리가 괜찮지가 않아. 어디 가서 내 옳게가 중학교밖에 못 나온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말을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말이 고졸이지 따지고 보면 중졸이잖아. 자네 그럼 아는 것도 거의 없겠네? 한글은 쓸 줄 아는 거지. 신우이는 저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바보 취급을 하더군요. 지방에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반갑지가 않았는데 역시나 앞날이 걱정이었답니다. 신우이가 하도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해서 제가 실력으로 승부해서 남편 회사의 개발팀 과장까지 진급했다고 설명해줬는데도 그런 건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롯이 학력 가지고 비하만 해댔습니다. 이를 본 남편은 신우이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했는데 눈치코치 없고 개념이 없는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의 발언을 했답니다. 처음 신우이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신우이가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데다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더러 그냥 똑같이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누나 문혜야, 문혜. 내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붙인 별명이야. 누나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거야. 여보, 신경 쓰면 당신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내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개무시를 당했는데 잊어버리라고? 사람한테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누나한테 이딴 속을 시키도록 할게. 여보, 하프로. 하지만 저는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학력 가지고 비난과 무시를 당한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조등아리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이가 있었는데 늘 저를 깔아뭉개는 말로 기운을 빠지게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려봐도 귓구멍이 막혔는지 지가 하고 싶은 막말을 항상 끝까지 다 했습니다. 옳게. 내 딸은 엘리트 부모의 머리를 물려받아서 분명 영재일 거야.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글을 읽더라니까. 달력 보고 엄마 생일하고 외쳤어. 나중에 어떤 위인이 될지 궁금하다고. 그런데 옳게는 자식을 낳으면 걱정되겠다. 내 동생이 엘리트이긴 하지만 자네는 중졸이잖아. 그 유전자가 애기한테 가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무식해서 손발이 고생하면서 살겠지. 에휴.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전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애기까지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깟 학력이 뭐가 중요하다고 매번 저한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옳게.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야? 중졸이라고 자격지심만 있나 보네. 이봐, 옳게.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 살기가 더 각박해진다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학력과 스펙밖에 없단 말이야. 난 나중에 우리 딸을 국제학교에 보낼 거야. 그래서 유학 보내서 하버드에 입학시킬 거라고. 자네도 나중에 태어날 애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에 가보는 게 어때? 괜히 중졸 유전자 물려줘서 애 인생 망치지 말고 말이야. 형님, 제 인생이나 앞으로 태어날 자식 인생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제발 학력 가지고 멋대로 짓거리지 마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참다 이를 악물고 경고의 말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피식 웃으며 꼴에 자존심은 있나봐. 하긴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앞날을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옳게. 내가 하는 말을 걸음 삼아서 좀 변해봐. 지금 대학에 가는 건 늦었으니까 어디 학원이라도 다녀서 자격증이라도 따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구역질이 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조언대로 한 귀로 흘리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자 신우이가 모라짓거리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졸이네 어쩌네. 고졸 검정고시는 개나 소나 다 붙는 거니 정식 학력이 아니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제가 시댁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무식해서 그것도 못하냐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대화를 차단해버렸답니다. 그럴 때마다 시누이는 윗사람을 그따위로 대하느냐며 그것도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끊임없이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결 올리는 습관을 들이니 시누이를 봐도 큰 걱정이 되지 않더군요. 그냥 똥이니까 피해 다니자 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만 신경 썼죠. 한편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땐 누워서 소식을 들으시며 눈만 깜빡이며 축하를 해주셨답니다. 잔병치레를 많이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노인이 걸리는 질병에 죄다 걸리셔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삭이 되고 출산할 때까지 집에서 거의 누워서만 지내셨습니다. 제가 낳은 딸아이를 안겨드려도 기운이 없어 잠시만 안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대학병원에 모셔 입원 치료를 받게 해드렸는데 잔병이 많으실 뿐이지 어떤 수술을 하거나 약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로 보충을 많이 해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는 늘 시어머니의 식단과 보조식품에 크게 신경을 써왔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 고통 없이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프긴 했지만 많이 놀라진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시댁에는 이제 갈 일이 없으니 시누이를 거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며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남편 내조와 딸 육아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남아도는 시누이는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혼자 하면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겠는데 조카 딸을 데리고 오니 문전박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반가운 얼굴로 시누이와 조카를 맞이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개무시와 조롱은 계속되었고 저는 한기로 흘리며 똥을 피해버렸습니다. 시누이를 향한 스위치를 꺼버렸다 생각하고 제대로 대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옳게, 내 딸은 이제 수학도 할 줄 알아. 더하기 빼기를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틀림없는 영재가 분명해. 그런데 옳게 딸은 아직도 입을 못 댔어? 엄마 소리는 아직 못 들어본 거야? 네, 아직 옹알이만 하네요. 뭐 시간이 지나면 엄마라도 불러주겠죠. 아휴, 애가 자네 유전자를 물려받았나봐. 내 동생 유전자를 받았으면 지금쯤 구구단을 했을 텐데 말이야. 형님도 참 갓난쟁이가 무슨 구구단을 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자네 딸은 손발이 고생일 것 같아. 어이 아가야, 넌 아빠를 닮아야지 왜 무식한 네 엄마를 닮았니? 또 무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또 뭐라 하면 아예 입을 열지 않고 대화를 거부했답니다. 그럼 시누이는 삐쳐서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매번 똑같은 레포터리로 지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시누이 딸은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친자매처럼 허물없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조카는 시누이와 달리 마음씨가 굉장히 착했답니다. 시누이 말을 빌려 말하자면 조카가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 그런 성품을 가진 거죠. 세월이 흘러도 시누이는 여전히 저만 보며 학력 이야기를 남발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조롱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도대체가 지치질 않더군요. 이 말을 제 딸이 듣게 되었을 땐 남편에게 말해 시누이와 인연을 끊어버리자고 했답니다. 대가리에 똥만 찬 당신 누나 제발 좀 폐기물 쓰레기통에 처박으라고 쌍욕을 해줬죠. 그러자 그이는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찾아오는 시누이를 걷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식구들이 등지고 살지 말고 항상 마주보고 살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어머님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일을 갈고 있던 중 어느 주말에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카가 아주 착하고 예쁘긴 했지만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어 보였는데 시누이는 허풍을 심하게 떨었답니다. 옳게, 우리 딸 영재 테스트 받고 왔는데 글쎄 IQ가 무려 130이래. 정말요? 진짜 많이 나왔네요. 우리 미림이 대단한걸? 제가 조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하자 시누이가 제 손을 탁 치더군요. 옳게, 무식한 손으로 어딜 만져. 옳게 때문에 부정 타서 내 딸 머리가 나빠지면 책임질 거야? 형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제 학력 가지고 떠드는 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애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는 신우이가 미운 걸 넘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학력 가지고 평생을 떠드는 걸까 하며 한심하게 봤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학력만 고집하고 고소하더군요. 옳게. 무식이 잘하면 대역죄야. 우리 집안의 고졸 검정고시 출신은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우리 친척들 모두 수도권 4년제 출신 이상이라고. 자네가 우리 집안의 평균을 갉아먹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같으면 각성하고 공부해서 주부대학이라도 가겠다고. 옳게. 네 딸 숙제는 봐줄 줄 알아? 에휴, 무식한 널 닮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다. 둘이 판박이라서 앞날이 저절로 그려진다. 이 무식한 모녀야. 형님,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갉아먹는 저를 왜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렇게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올케 또 화나셨네. 올케 그거 열등감이야. 내 말이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동안 자네를 발전시켰으면 됐잖아.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놀고 먹기만 할 거야. 자네처럼 무식하게 고졸로 패배자로 살게 할 거야? 아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올케. 내 딸은 내후년에 국제중학교에 보낼 생각이야. 국제고등학교까지 나온 다음 미국으로 보내서 최고의 명문 하버드에 보낼 계획이라고. 신우이가 조카를 두고 자부심을 부리는 게 보통의 일이긴 했지만 국제중학교에 간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려면 전국구에서 우등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굳이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려는데 신우이가 제 표정을 읽고 바로 다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옳게 지금 비웃은 거야? 차,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됐다, 자네가 뭘 알겠어.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 하버드라는 대학을 들으니 꿈의 궁전으로 들렸겠지. 이봐 옳게. 자네도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자네 딸 사교육 좀 시켜봐. 아 맞다. 나 얼마 전에 강남 대치동의 학부모 사이에서 유명한 제시 선생님 수업 신청해놨는데 자네도 해봐. 네? 제시 선생님이요? 아, 그 쪽집게라고 소문난. 어이구, 그 선생이 유명하긴 한가 보네. 올케가 알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여하튼 국제중학교에 보내려면 그 선생님이 손을 좀 타야 돼. 그런데 워낙 인기 많은 선생이라 수업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 아, 그렇구나. 운이 좋으면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자네 딸도 제시 선생님 수업 신청해봐. 물론 테스트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해서 걱정이겠지만 또 알아? 자네 딸이 테스트 시험을 잘 찍어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자네 딸만 무식하긴 하지만 운빨은 또 다른 거니까 시도해봐. 신우이의 발언은 또 사람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제 딸 흉을 보니 기분이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려고 하자 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신우이에게 대들더군요. 고모,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다는 말 좀 그만해요. 내가 보기엔 고모가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무식하다고요. 그리고 미리머니는 공부 못해요. 제시 선생님 테스트 시험에 통과 못할 거예요. 아주 사이다스러운 말을 한 딸을 대견스럽게 보는데 기분이 상한 신우이가 제 딸 머리에 꿀밤을 때리더군요. 요 조그마한 기집애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야, 무식하려면 너 혼자 무식하지. 왜 내 딸한테까지 무식을 전념시키려고 들어. 하여튼 애미나 딸년이나 무식해서 상종할 때 말해야겠네. 아유.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한 건 다 참았는데 제 딸아이 머리를 때린 걸 보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꿀밤을 날렸습니다. 이게 남편 누나라고 봐줬더니 어디서 손찌검을 해? 감히 내 귀한 딸 머리를 때려? 야, 내가 그동안 참아주니까 등신으로 보였어? 야, 이 우라실년아, 너도 참아줘봐. 너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날 건드리는 건 참아주지만 내 딸을 건드리는 건 죽어도 봐주지 못한다고. 이 작같은 년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신우이의 머리에 핵꿀밤을 여러 대 날려버렸습니다. 엄청 세게 때리는 바람에 혹이 올라오더군요. 이에 신우이도 똑같이 덤벼들었는데 야무진 제 손놀림으로 가볍게 제 앞에 핵꿀밤을 사정없이 내리 찍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딸과 조카는 어쩔 줄 몰라하며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참아온 울분을 다 풀어버리려고 신우이가 실신이 될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말려서 겨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짜릿하고 기분이 좋던지 멍투성이가 된 신우이 얼굴을 보고
실컷 비웃어 주었네요. 그렇게 저는 신우이와 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뒤지게 맞았으니 지도 쪽팔리니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진짜 개패듯이 패주고 연을 끊어버릴걸 하는 후회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한테 처맞은 게 억울했는지 신우이가 몰래 급습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녀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제 뒤통수를 날리더군요. 이년아,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오늘 니년 잡으려고 몽둥이도 가져왔어. 이 무식한 중졸년아. 신우이의 손에는 책상 다리로 보이는 막대기가 보이더군요. 그걸로 저를 조지겠다고 으르렁대며 덤볐답니다. 저는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 방어할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마구잡이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신우이를 피하며 손에 들고 있는 와사비를 신우이 눈에 비벼버렸습니다. 이윽고 눈물 콧물 침까지 질질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네 발로 기어다니며 물을 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싸움을 건 신우이를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년 등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싸대기를 날려주었죠. 이 죽일년아. 지난번에 처맞았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지 왜 다시 찾아왔냐? 난 니년을 100번이고 둘두개 패줘도 양심의 가책 따윈 없다고. 이 모든 일은 네가 자초한 일이니 실컷 참아잡아. 저는 10년 동안 쌓인 감정을 그날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사정없이 갈기고 나서 제 손이 아리고 저려와서 그만 포기했죠. 신우이는 눈을 비비며 주랭랑을 쳤고 다시는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새로 취직한 일터에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훑어보다가 준비를 마쳤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상담실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두 모녀가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하이, 형님 조카 반가워. 우리 학원에 온다더니 진짜로 왔네. 자, 그럼 앉아서 미리미 테스트 결과를 볼까? 신우이는 저에게 얻어터진 얼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더군요. 터진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올케이, 자네가 여긴 왜 들어오나? 자네가 왜 내 딸 테스트 결과를 보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제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올케이,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제가 소개를 아직 안 했군요. 형님, 제가 그 제시쌤이에요. 여기 제 명찰 보이시죠? 이 학원 영어 회화와 작문을 맡은 강사입니다. 그럼 상담을 시작해볼까요? 신우이는 혀를 차며 기가 막히다며 쌍욕을 날리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 중졸 따위가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자네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내가 바쁜 시간에서 대치동까지 왔는데 감히 너 따위가 내 딸을 테스트하겠다고? 야, 주제를 좀 알아라. 어디서 통하지도 않을 거짓말을 하고 지랄이야. 연병 떨지 말고 당장 꺼져. 수준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신우이는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 제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아직도 제가 중졸이라고 믿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혼 후 집에서 공부해서 졸업이 가능한 방통대 영문학과를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사실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 신우이의 영향이 많이 있어 대학에 도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나온 사실을 신우이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방통대에 나왔다고 하면 명문대가 아니라고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요. 여하튼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조금의 노력을 했더니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열심히 공부해서 딴 대학 졸업장이 아까워 작은 영어학원에서 시작해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인 제시를 사용했고 학생들에게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아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제 수업을 들으려고 했답니다. 이렇게 인기 강사가 된 것이 따지고 보면 신우이의 혀끝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게 제가 상담실로 들어서자 신우이는 제시 선생님의 정체를 알고 기겁하더군요. 끝까지 믿을 수 없다며 난리 부르스를 쳤답니다. 형님, 여기 제 명함이고 학생들 성적 관리표예요. 우등생들만 수업하고 있는 강사 제시가 바로 저입니다. 국제중학교 가려는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찾아오죠. 자, 이제 제 소개는 이만해도 되겠죠? 형님, 저 바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럴 리가 없어. 네가 아무리 대학을 몰래 나왔다 해도 제시 선생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너 같은 무식한 년이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최고의 인기 강사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신우이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저한테 수업 받으려고 줄 서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닌 건 형님도 잘 아시죠? 신우이는 끝까지 믿지 않다가 상담실에 잠시 들어온 선생님들이 저에게 제시라고 부르는 걸 듣고서야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자네가 제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아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자네가 스타 강사 제시일 줄이야. 많이 놀라셨나봐요? 형님, 괜찮으니까 저한테 수업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한숨을 연고 푸시더니 물을 한 잔 벌컥 마시더군요. 그리곤 이성을 찾았는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옳게. 지난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어. 자네한테 중졸이라고 조롱한 거 모두 사과하지. 아이쿠, 형님이 저한테 사과를 다 하세요?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심이야. 자네가 제시라는 걸 알았더라면 잘해줬을 거야. 그러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나. 글쎄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뭐 어쨌든 지난 과거는 그만 이야기하고 테스트 시험지 좀 볼까요? 제 수업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자 신우이는 조카의 시험지를 들고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저에게 주더군요. 저는 키득거리며 고맙다고 말한 뒤 조카의 테스트 시험지를 살펴봤습니다. 형님, 추풍 낙엽이네요. 절반도 마치지 못했어요. 이 정도면 다른 학생들하고 수업을 못 듣겠네요. 아쉽지만 다른 선생님 수업을 찾으셔야겠네요. 뭐? 내 딸이 자격 미달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자네도 알다시피 내 딸은 IQ 130인 영재라고. 뭔가 착오가 있던 것 같으니까 테스트를 다시 해봐. 형님, 여기 오시는 학부모님들 10명 중 9은 형님처럼 말해요. 자기 자식은 다 영재인 줄 안다고요. IQ 130이요? 그 정도면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IQ 높다고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쉽지만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시죠. 그럼 저는 이만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나가볼게요. 저는 낄낄거리며 신우이를 비웃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바닥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죠. 옳게 그냥 가지마. 우리 딸 자네가 좀 맡아줘. 어? 우리 한 식구잖아. 가족 찬스로 제시의 강의를 듣게 해달라고. 나 미림이 어떻게든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도와줘. 형님, 제가 유명하긴 한가봐요. 저한테 무직한 중졸년이라고 쌍욕을 1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언을 하시네요. 이 장면 진짜 재밌다. 그럼 계속 빌어보세요. 제 마음이 흔들리게 해보시라고요. 저는 신우이에게 제대로 모욕감을 주고 싶어 똑바로 무릎을 꿇고 빌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다소곳이 무릎을 모아 꿇고 양손을 들어 싹싹 빌었습니다. 옳게. 아니 제시 선생님, 우리 딸을 제자로 받아주세요. 우리 딸 국제중학교에 갈 실력을 만들어주세요. 제 평생의 꿈이 우리 딸이 국제학교를 나와 하버드를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존중을 베풀어주시면 이 은혜를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어이구야, 존댓말이 절로 나오시나봐요. 그동안 저를 하찮게 여겨하던 분이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네요. 그런데 형님 어떡하죠? 테스트 통과 못하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이건 뭐 학원 규칙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하자면 조카를 동네 작은 학원부터 보내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제 딸보다 더 떨어지는 실력이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과 수업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전곡을 찌르며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신우이는 그럴 리가 없다며 그동안 자기가 영어를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분명히 수준이 높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고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졸졸 따라 나오길래 학원 매니저님한테 처리해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덩치 큰 매니저님에게 질질 끌려서 학원 밖으로 쫓겨났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그날을 가슴에 새기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신우이 조카가 제 수업 테스트에 떨어지자 이틀 뒤 저희 집 초인종을 울리더군요. 그래서 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안 보고 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도 제 수업에 조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얼른 돌아가세요. 이만 인터폰 끊겠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옳게.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어? 내가 자네 주려고 선물까지 사왔어. 우리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옳게. 제시쌤. 그 말을 들으니 신우이를 더 놀려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손에 샤넬백을 건네주더군요. 올케 이거 신상이야. 중고차 한 대값 나가는 가방이라고. 내 마음의 선물이니까 받아주게. 형님 저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 학원에서 잘린다고요. 이거 뇌물 아니야. 신우이가 올케에게 주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올케,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미리미한테 개인 가이를 해주면 어떨까? 자네가 말했듯이 다른 동급생들과 수업하기엔 뒤떨어진다며. 그러니까 개인 가이로 내 딸 영어 실력을 좀 올려주면 안 되겠나? 그럼 나중에 정식으로 자네 학원에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비싸서 친척이라고 할인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 1시간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내가 그것까진 잘 모르지. 얼만데? 달라는 대로 줄게. 학원에서 1시간 수업하면 100만원씩 받으니까 회당 100만원만 주세요. 한 달에 15번 수업해서 1,500만원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뭐야? 1,500만원? 올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투당 가입 좀 시키는데 뭐가 그리 비싸. 제 몸값이 그 정도 돼서요. 원래 개인가는 2배를 받아야 하는데 형님이니까 깎아드린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미리미를 맡겨보실래요? 제가 비아냥 되는 걸 눈치챈 신우이는 금세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올케 많이 컸네? 중술 무식이가 대치동 최고의 강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날이 오다니. 자네한테 더러워서 내 딸 안 맡겨. 당장 샤넬백 내놔. 형님 줬다 뺏는 거예요? 치사하다. 그래요, 가져가요. 그리고 다신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우린 저렴한 사이니까요. 나쁜 년. 꼭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나중에 내 앞에서 내 발로 기는 날이 올 거야. 두고 보라고 올케. 저는 키득거리며 복수를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놀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집에서 나가고 저렴한 사이로 쭉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년 뒤 신우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주 찌질하게 되었더군요. 조카 미르미가 공부 실력이 되지 않자 국제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브로커를 통해 5천만원을 줬답니다. 어찌어찌 입학시까지 치렀는데 이 브로커가 덜미를 잡히면서 불법 입학한 몇 명의 학생이 나가리가 됐다네요. 물론 제 조카도 포함되었죠. 그래서 5천만원을 잃은 데다 딸 아이를 동네에서 제일 후진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게다가 치사 프로그램에서 불법 입학을 다룬 소재로 취재를 나왔는데 모자이크된 신우이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신우이인 줄을 단번에 알아봤답니다. 저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에게 신우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거 형님 맞지? 불법 입학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5천만원이나 까먹었다는데 형님은 무슨 하시려나? 무사하긴 벌써 이혼 소송 중이야. 내형이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다고 내쫓은 지가 2주가 넘었다더라. 법정에 가야 알겠지만 조카도 매형이 키울 것 같아. 어느 판사가 누나 같은 엄마한테 양육권을 주겠어. 미리미가 공부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매일 학원 뺑뺑이를 돌려서 누나한테 신물이 났다나봐. 그래서 미리미가 누나 얼굴을 안 보고 있다잖아. 아휴, 부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형님은 참 무식한 것 같아.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왜 그 모양일까? 말이 좋아 유학이지. 누나는 한국에서 맨날 꼴찌하고 사고만 쳐서 부모님이 강제로 미국으로 보낸 거야.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사람 좀 돼보라고. 그런데 미국 다녀서 콧대만 높아지고 사람 무시하는 것만 배워왔잖아. 여보,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누나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사과할게. 진심으로 미안해. 괜찮아. 형님이 시원하게 인생 말아먹은 거 보니까 위안이 돼. 그렇게 저는 신우이가 처절하게 망하고 식구들에게 버림받은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버드하고 생쇼를 하더니 꼴이 참 우스웠네요. 그렇게 신우이 소식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잊혀지더군요. 이제 제 인생에 걸림돌은 하나도 없어 다행이었죠. 저는 대치동에서 강사를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이직했습니다. 페이도 더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주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일터로 옮겨졌답니다. 그런데 처음 출근한 학원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학원 바닥을 밀대로 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 신우이였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위자료로 가진 돈을 다 빼앗겨다더니 여기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나봐요. 저는 모른 척 하려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어머 이게 웬일이야? 형님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례한 신우이는 뒤를 돌아보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올케 자네가 여긴 왜? 아, 저 여기로 이직했거든요. 돈을 더 많이 준다 해서 과감하게 동지를 바꿨어요.
그런데 형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부로 취직하신 건가요? 위자료로 가진 돈 다 날렸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신우이는 주눅이 든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하는 거야. 실은 나도 여기 영어 강사로 취직했었어. 그런데 내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없어서 인원이 찰 때까지만 하는 거야. 어머나, 그럼 형님도 여기 강사로 있는 거네요? 와, 그럼 우리 직장 동료가 되는 거네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래서 전 바로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형님, 예전에 저더러 무직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손발이 고생 중인 형님은 무직한 건가요? 뭐야? 올케,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시비 거는 거야? 아니, 나는 형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쓰는 건데 형님께 무식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손발이 고생이죠.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집안 망신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제가 예전에 당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니 크게 분노하더군요. 머리채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희 중졸년 이리 와봐. 천박한 게 어설프게 대학 나서 운 좋게 스타 강사가 됐다고 인생이 다 네 것 같으냐? 아니, 다 제 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학원에 형님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은 다 제 것이 될 거예요. 형편없는 형님한테 누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이년아, 안 본 사이에 더 컸구나. 좋다 이년아. 오늘 이년 아작내고 나도 여기 때려치우련다. 이리 와 개집년아. 신우이가 못생긴 얼굴로 달려들길래 싸대기를 한 대 세게 갈겨줬습니다. 그러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더군요. 이 중졸년, 오늘 이년 머리 털 다 뽑아버리고 대가리에 든 것도 싹 다 뽑아버리겠어. 옛날에 그 무식한 년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고. 이 천박한 년아, 난 무식한 적이 없었어. 항상 너보다 위에 있었다고. 내가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간 것뿐이라고. 그런데 넌 미국식이나 다녀와서 그 모양이냐? 얼마나 못났으면 학원에서 수업을 못하고 청소하고 있냐? 저는 청소이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신우이를 조롱하려고 한 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신우이는 머리채를 붙잡고 학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학원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뛰쳐나왔는데 다들 신우이를 거세게 밀쳐버렸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신우이는 학원에서도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무시했다네요. 그래서 신우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바닥에 낮아빠진 신우이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자 모든 직원들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이거나, 이 하찮은 대학 나온 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이거 안 나? 나 미국 대학 나온 여자야. 니들과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니들처럼 제잡대 나온 년들은 다들 얼마 못 가 잘릴 거야. 내가 진짜 실력자인 게 금세 소문이 나서 니들은 다 잘릴 거라고. 신우이는 버림도 받고 고생도 그렇게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성격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이런 인간 이하의 신우이와 한 식구였다는 게 몸서리치게 부끄러웠답니다. 결국 신우이는 학원장이 등장해 해고를 통보하며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굴러 들어온 제가 박혀있던 신우이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응장했는데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학원에서 청소일도 잘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거기서도 손님들을 급으로 나누고 서비스를 제멋대로 주는 바람에 사장에게 쌍욕을 먹고 쫓겨났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을 학벌과 배경으로 취급하며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며 개고생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신우이의 바닥 인생은 계속될 겁니다. 조카딸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하늘 아래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썩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저희 신우이와 있었던 사건과 일화들을 써봤더니 진짜 가관인 연인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있으시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서 피하는 거니 뭐라 씨부렁거려도 무시하고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평범하고도 잘나가는 제 인생을 계속 즐기고 누려보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